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YG 강량구입니다. 노영 노규식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였네요. 좀 썰렁하네요. 없네요. 예,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던. 그러니까 우리 귀여운 쭈니 요즘에 인기 급상승 상종가를 치고 있잖아요. 급상승 하고 있는 쭈니가 또 중국 출장으로 요즘에 중국 그 진출을 꿈꾸는 모양이에요. 이미 진출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미지가 팬더랑도 좀 비슷하네. 그러네요. 이미 중국인화 되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말을 건다면. 아니, 네, 이렇게 딱 멀리서 보면 왕서방 느낌이 이렇게. 아, 근데 좀 또 가까이서 보면 또 약간 귀여운 맛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서방이 얼마나 귀여워. 사랑스럽고. 팬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팬더. 방송이면 이제 딱 이렇게 CG로 옆에 대나무 있고 막 이랬어요. 바로 눈 밑에다가 검게 칠해주고. 어울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JYP도 자리를 비웠어요. 예. 그래서 표정이 아주 밝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평소보다 녹음실의 에어컨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원하네 아주. 시작한 상황에서. 저 에어컨이 실력이 나빠서 이렇게 더웠던 게 아니었어. JYP 때문이었어요. 예. 아주. 오기 전에 미리 충분히 틀어두면 됩니다. 진짜. 그동안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지냈죠. 그러니까요. 제가 페북에서 봤어요. 저 윤우님과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어떻게 된 거예요? 자느님 우종구. 청취자 여러분, 저희 노형께서 유재석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런닝맨에 출연을 해서. 이야. 아니 이름표 붙이고 뛰는 건 아니고요, 아직. 예. 아니, 그래도요. 공중파 최대. 오프닝을 같이 했습니다. 노형 잘못 뛰면 돌아가셔요. 진짜 거기 많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봐도. 함부로 끼어서 뛰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런닝맨 식구들이랑 우리 이제 이촌 관계인가요? 건너서. YG 감각 좋아졌어. 윤우님이 언제 식사 한번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저 갈래요. 식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나이사 응원 멘트 한번 따오는 걸로. 야, 그거 진짜 나이사 화이팅 뭐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셔도 정말 가문의 영광일 텐데. 그게 내년이 될지 내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방송 끝나기 전에 언제든 한번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세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가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게릴라 이벤트로 준비했었던 발칙한 로맨스 영화, 만화. 연극. 다 했네, 다 했어. 연극. 문화가 영화라면 만화로 가는 거지. 영화라면 연극으로 못 가고. 아니, 이게 검열관 JYP가 없으니까 깜신이 좀 느스네. 마음이 그러네. 근데 감사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이 있다고요? 네. 우리 써니가 한번 소개해 주죠. 제가요? 9829님이 당첨되셔가지고, 저희가 당첨되셨다. 연극. 만화? 올만해요. 뮤지컬? 전원이 다 늘어지고 있어요. 다 늘어지고 있네요. 연극을 잘 보고 오겠다. 감사하다. 나이사 최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이사 최고. 와. 네. 최고의 감사 메시지네요. 5528님도 있네요. 네. 20년지기 친구와 오랜만에 공연 관람이라 더 의미 있습니다. 나이사 고마워요. 감동이에요. 박수. 하지만 왠지 여기서 친구가 여자였을 것 이성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더 의미가 그렇지 않을까. 않나. 20년 남자친구랑 가면 내가 무슨 감사를 하지? 그건 감사할 일은 아니죠. 하여튼 좋네요. 앞으로도 놀랄만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저희 오늘 리뷰 플러스로 이제 또 시작을 해야죠. 예. 네. 청취자들이 이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들이죠, 이 시간. 네. 한번 외치고 갈까요, 그러면? 네. 자, 리뷰 플러스! 근데 오늘은 거의 뭐 저의 날이에요. 네. 동무대든데. 예. 저번에 비충혈 제거제 관련 질문 몇 개 해결을 해드렸더니 그거 관련해서 또 질문들이 막 들어왔어요. 네, 우린 다시 나가서 뭐 좀 먹고 올 테니까. 아니 질문을 읽어주셔야죠, 형.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또 쭈니가 없으니까 내가 간만에 의사역이네. 시즌2처럼. 그러니까. 근데 쭈니 인기는 그 다른 코너에서 올라간다는. 쭈니 인기는 내생남. 거기서 허당 매력. 최고의 매력을 뽐내고 있죠. 자, 하나씩 또 해결을 그러면 해보죠. 밥값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자이언트 피치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저는 코감기가 유독 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때마다 먹는 코감기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감기약은 코 막히면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연히 방송을 듣고 비충혈 제거제의 코 막힘 개선 효과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먹는 감기약 대비 비충혈 제거제의 장점을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네네. 먹는 감기약은 아무래도 효과가 올라오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간 게 위로 가서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을 타고 코까지 가야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에다가 직접 대고 뿌리는 것보다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배부르고 그걸로 힘내서 운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충혈 제거제가 효과가 빠른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장점. 먹는 감기약보다 비충혈 제거제가 우선은 위를 거치지 않으니까 위에 부담이 좀 적겠죠. 그리고 비충혈 제거제는 그래서 우선 전신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전신 부작용이. 이건 좀 바꿔서 얘기하면 먹는 감기약의 부작용. 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단점을 보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부담을 주고 먹는 감기약은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막힘만 있다고 그러면 굳이 드시는 약까지 필요 없고 그냥 비충혈 제거제로 쉽게 간단하게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이용할 수가 있죠. 먹는 감기약에 비해서는 덜 졸리겠네요. 아무래도 비충혈 제거제. 네, 저도 방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먹는 감기약 중에서 졸리는 약이 있고 졸리지 않는 약이 있잖아요. 차이는 뭔가요? 야, YG 역시 기자답네요. 기자다.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네. 약 중에 감기약 중에 유독 졸리는 약이 있고 졸리지 않는 약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약사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졸릴 겁니다. 뭐 아니면, 맞아요. 이비인후과 약들이 또 특히 좀 몸이 깔아앉고 졸리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서 다른 감기약보다 이비인후과 약이 좀 더 세다. 코가 막혀서 먹었는데 졸려. 맞아. 코감기약의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해가지고, 콧물을 말리는 효과가 있는 약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그 약간 진정 효과, 그러니까 조금 졸리는 느낌을 줘요. 깔아앉는 느낌을. 그래서 먹고 나면 몸이 자꾸 깔아앉고 무겁고, 그러니까 이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항히스타민제는 굉장히 순한 약이거든요. 내성도 잘 안 생기고 사실 뭐 1년 내동 먹어도 그렇게 크게 우리 뭐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도 않고. 근데 가라앉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독한 약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비충혈 제거제가 먹는 감기약보다 좋기도 하겠네요. 이렇게 자꾸 막 남용하거나 과량을 먹을 일이 아무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뿌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약이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먹는 코감기약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전문약인지 일반 약인지 일단 안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먹는 약하고 비충혈 제거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큰 문제가 없나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졸린 효과, 그 항히스타민제가 그래서 졸리는 건데, 안 졸리는 약들은, 그 항히스타민제가 없는 약들은 감기약인데도 별로 안 졸려요. 효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나요? 코감기가 있으면 항히스타민제가 필요한 거고, 콧물이 증상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비인후과 환자들은 대부분 또 콧물이 있기 때문에 보통 졸리다고 많이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비인후과 약이 독하다, 세다 이런 오해가 많죠.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8766님이 문자로 보내신 질문입니다. 평소 코막힘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방송을 듣고 난 후 비충혈 제거제를 뿌려보니 빠르게 코막힘이 해결됐습니다. 빨리 해결돼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코막힘이 빨리 해결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약이 너무 강한 건 아닌가요? 전 50대 남성입니다. 잘못 읽었네요. 전 30대 여성인데. 왜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아이고.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해서 효과가 빠른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비충혈 제거제가, 일단 그 성분 자체가 코 안에 있는 혈관들을 수축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코 안에 합의갑계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부풀기 좋아하는 비염 조직이 있거든요. 얘가 풍선처럼 부풀면, 엄지손가락만 해주고요. 정상인들이 새끼손가락만 하다면, 이 만성 비염 환자들의 합의갑계는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수술을 저희가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합의갑계가 보통 큰 사람들은 13mm 막 이래요. 13mm, 14mm. 답답할 것 같은데. 폭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지손가락만 한 거죠. 네. 이렇게 콧구멍 안에 엄지손가락이 하나씩 들어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숨을 쉴 수 있나요? 못 쉬죠. 그래서, 근데 이게. 듣는 내가 숨이 차죠. 그런데 이게 풍선처럼 약간 부풀어 있는 거라서, 약을 써가지고 이 혈관들을 좀 비강을 수축을 시켜주면 얘가 다시, 새끼손가락만 해지진 않더라도, 가운데 손가락만 해진다거나. 손짓은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크죠. 공간이 확 넓어지니까 코로 들어가는 우리가 비강 통기도라고 하는데 코 속을 통해서 공기가 지나가는 그 표면적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뿌리자마자 느끼는 그 쾌감, 즐거움 이건 깜짝 놀라죠, 사실은. 그렇죠. 잠깐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면은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비충혈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똑같은데 그거는 작용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뿌려주는 비충혈 제거제는 보통 작용 시간이 한 10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안쪽으로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예요. 그 대신 좀 더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 안 깊은 곳에 내시경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코 안에 있는 병을 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지손가락만한 게 막고 있으면 내시경이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좁아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비충혈 제거제를 쫙 뿌리면 코가 진짜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이 문이 쫙 열려요. 내시경으로 보면 그게 딱 보이겠네요.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 빠르진 않아요. 그거 좀 받아줘. 좀 받아줘요. 얘기라고 있는데. 둘이 싸웠어? 자꾸 편해지니까 이제 자꾸 까게 되네. 근데 이제 정말로 코 안에를 마치 다큐 영상에서 가끔 보이는 거 있잖아요. 조금 고속 카메라를 이제 찍어가지고 돌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면 아마 정말 길이 쫙 열리는 게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뿌려드리고 나서 안을 보면 정말 안에가 훤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비인후과 갔다 오면은 일시적으로 코가 딱 뚫리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은 그 비충혈제 효과가 큰 거군요. 그래서 안에가 훤해지면 그때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뿌려주는 건 효과가 세고 효과가 기간이 짧은 대신에 우리가 이제 상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비충혈 제거제는 효과는 조금 덜한데 작용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보통 길게는 8시간까지도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를 24시간 중에서 그렇죠. 2번, 3번. 어쨌건 이게 작용 시간이 빠르다고 걱정하거나 겁낼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것 때문에 겁낼 건 아니에요. 네. 자,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읽어볼까요? 네. 페이스북으로 나이사 시즌3를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해서 주변에다 알리고 있어요.
이벤트 신청도 했는데 됐으면 좋겠네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 방송에서 어떤 여성분이 야근할 때 코가 막히는데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사무실에서 야근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하는 건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휴약기를 어느 정도 가져야 하나요? 진짜 어려운 말이죠. 휴약기.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실 계속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일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계속 뿌리는 날마다 사용할 건 일주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특히 또 야근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밤 되면 또 더 피곤해서 더 부어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휴학기를 가져야 되나요? 실제로는 언제? 일주일 이상 이제 사용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주일 내리 썼다면 3주 정도 쉬고 그 다음 달엔 또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주일이 2주 되고 2주가 3주 되고 정들고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죠. 병원을 사랑하게 되죠. 네네. 비충혈 제거제가 너무 오래 쓰면 가끔 이제 비충혈 제거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축농증이 있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 합의갑계라는 비염 조직이 엄지 손가락만 했던 게 새끼 손가락만 해지면 어쨌거나 틈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 개선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건 증상 개선을 위한 거지 치료제는 아니니까 이게 원인이 되는 어떤 병이 있다면 그걸 빨리 치료하고 앞으로 이제 약 안 쓰고 편하게 사는 게 답이지, 이걸 자꾸 치료는 밀어놓고 비충혈 제거제만 뿌려가면서 버티는 건 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증상을 빨리 컨트롤하는 거에만 매달리게 되면 큰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두통이 좀 가끔 편두통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두통약을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두통약 타이레놀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약으로 잘 안 잡히는 두통인 경우에는 신경과 진료를 꼭 보세요. 비충혈 제거제로 잡히지 않는 코 문제도 반드시 이비인후과로. 깔끔한 정리. 센스 있네. 이렇게 잘하는데 그동안 박주관이 너무 못 살게 굴었네. 길을 못 폈어 그동안. 오늘 좀 한번 마음대로 한번 싸질러봐. JYP 뒷담화 시간은 언젠가요? 앞으로 JYP 뭐 출장이나 휴가가 잡히면 그날 방송을 하자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데 오늘 JYP는 어디 간 거예요? 이거 말해도 되나? 효도 간 거예요. 어머님 팔순이시라고. K-팝 스타 찍으러 간 게 아니고. 그렇게 다시 포장을 해드릴까요? 질문 한번 잘 읽어주세요.